부탁합니다, 제발. 눈 덮인 바위 아래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앞엔 하얀 개 한 마리가 새끼 10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어미개의 눈빛이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이었죠. 아이고 어쩌다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추운 겨울 산속 바위 밑에서 홀로 출산한 개, 그리고 필사적으로 새끼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모습.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새해 첫날 자신에게 찾아온 이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이 하얀 개는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1월 1일 새벽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송옥순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잠이 얕아져서 해가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곤 했죠. 할머니는 낡은 솜니부를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올해도 혼자 맞는 새해로구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전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창밖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눈이 많이 내렸는지 마당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두꺼운 누비 저고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해 첫날이니 뒷산 정상까지 올라가 해맞이라도 하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과 함께하던 그 의식을 혼자서라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며 산을 오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끙.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오른쪽 바위 쪽에서 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커다란 바위 밑, 눈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의 배 아래엔 작고 하얀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갓 태어난 새끼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미개는 할머니를 보고도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다만 지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추운 곳에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미개는 할머니의 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허락의 표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새끼들을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10마리였어요. 어미개의 몸 아래서 따뜻함을 찾아 옹기종기 붙어있는 작은 생명들.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얘들아 잘 견뎠구나. 어미도 참 대단하다. 이 추운데 어떡해. 할머니는 입고 있던 두꺼운 쇼를 벗어 어미개와 새끼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할머니의 품 안에서 작은 생명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어미개는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 조용히 뒤를 따라왔죠. 마치 오래전부터 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온돌방에 헌 이불을 깔아주고 어미개와 새끼들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어미개의 몸을 닦아줬어요. 이제 괜찮다. 여기서 푹 쉬렴. 어미개는 할머니의 손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긴장이 풀린 듯 했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쌀밥을 조금 퍼서 물에 말아왔습니다. 어미개 앞에 그릇을 놓자 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굶주렸는지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한 입 한 입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희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 할머니는 새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새하얀 털을 가진 작은 생명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하얀 눈 속에서 만났으니까 눈이라고 부를게. 어미 이름은 눈이야. 어미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온돌방에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바로 옆에선 눈이와 새끼들이 따뜻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새해 첫날에 이 아이들을 만난 걸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올해는 좀 덜 외롭겠구나.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1월 2일 아침. 할머니는 눈이와 새끼들이 깨기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쇠고기가 조금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걸 꺼내 잘게 썰어 끓는 물에 익혔습니다. 그리고 밥과 섞어 눈이에게 줄 아침을 준비했죠. 방으로 돌아오니 눈이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여전히 눈이의 배에 붙어 잠들어 있었고요. 눈이는 할머니를 보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배고프지? 이것 좀 먹어봐. 할머니가 그릇을 내려놓자 눈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눈이의 목에 무언가가 걸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목걸이처럼 목에 묶여 있었는데 원래는 빨간색이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색이 발해 있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걸 풀어봤습니다. 천을 펼치자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누나,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쓴 걸까요? 할머니는 종이를 뒤집어 봤지만 더 이상의 글은 없었어요. 누가 너를 버린 거니? 할머니는 눈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이는 밥을 다 먹고 할머니를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이 글의 의미를 알게 되겠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눈이는 할머니의 집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새끼들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눈이와 새끼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따뜻한 물로 몸도 닦아주고 방도 자주 환기시켜줬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눈이가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앞에 멈춰 서더니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눈이는 조심스럽게 그걸 할머니 손에 떨어뜨렸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죠. 사진 속엔 젊은 여자 한 명과 어린 남자아이 한 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아이는 수줍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진 속 여자는 할머니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할머니의 아들 송민재였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는 눈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거니? 눈이는 대답 대신 방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거기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살펴보니 옷장 아래쪽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서랍을 완전히 열어봤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할머니는 그 앨범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추억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돌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모든 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그때였습니다. 눈이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머리를 할머니 무릎에 기댔어요. 할머니는 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왜 이 사진을 가져온 거니? 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더 깊이 파묻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알 수 없었어요. 이계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는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이에게 저녁밥을 주고 새끼들을 확인했어요.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끼들을 하나씩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은 참 복이 많구나. 좋은 엄마를 만나서.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좋은 엄마였을까요? 아들에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산마을. 저 멀리 도시 불빛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순간 눈이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머리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는 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참 착하구나. 고맙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아들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눈이가 그 사진을 가져왔을까? 무슨 의미일까? 할머니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월 10일, 눈이와 함께 지낸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눈도 뜨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에 눈을 뜨자 눈이가 방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또 뭘 가져온 거니? 할머니가 일어나 다가가자 눈이는 물고 있던 걸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낡은 열쇠였습니다. 할머니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이 슬고 낡았지만 분명 어딘가의 열쇠였어요. 할머니는 열쇠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이건 어디 열쇠지? 할머니는 집안의 모든 자물쇠를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할머니는 눈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눈이는 현관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했어요. 밖에서 가져온 거라는 뜻이었죠. 밖에서? 어디? 눈이는 대답 대신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긁었어요. 나가자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외투를 걸치고 눈이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눈이는 마당을 지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눈이를 따라갔죠. 눈이는 할머니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걸었어요. 때때로 멈춰서서 할머니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눈이는 산 중턱쯤에 있는 낡은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그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는, 그곳은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도시로 떠난 지 오래였거든요. 눈이는 집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긁었어요.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꺼냈습니다. 설마 이 열쇠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어요. 그리고 돌렸습니다. 찰칵. 열쇠가 돌아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집이라 먼지가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었고 있어도 낡고 부서진 것들 뿐이었죠. 할머니는 방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때 눈이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눈이는 벽장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벽장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그 안엔 편지 몇 통과 작은 아기 옷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편지 한 통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를 떠나야 합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 어머니만 힘들어지실 테니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재 올림.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들이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편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편지들도 꺼내 읽었어요. 모두 아들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보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쓴 편지들이었죠.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조금씩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민재는 15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 빚이 할머니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던 민재는 어머니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민재는 떠나기 전 이 집에 편지를 남겨뒀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찾을 거라고 믿으면서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재야, 그랬구나. 내가 날 지키려고.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매듭이 이제야 풀어진 기분이었어요. 눈이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이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날 여기로 데려온 거니? 눈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눈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아들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할머니를 용서했을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를 찾을게. 1월 15일.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찾기로.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의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혹시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이장님, 혹시 우리 민재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씨 할매, 민재는 떠난 지 오래잖아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 글쎄요. 도시로 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가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할머니는 눈이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눈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딘가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눈이를 따라갔습니다. 눈이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긁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옛날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전화번호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래된 번호들이 가득했죠.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번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민재 번호인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어요. 민재야? 누구세요? 엄마다. 엄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렸어요.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엄마다. 민재야. 어머니 어떡해. 민재야, 엄마가 편지 봤다. 내가 남긴 편지. 편지요? 응. 엄마가 다 알았어. 내가 왜 떠났는지. 내가 엄마를 지키려고 떠난 거 다 알아.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몰라줘서. 어머니. 민재야, 집에 와라. 엄마가 보고 싶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갈 수 없어요. 왜? 빚이 아직 다 안 갚아졌어요. 어머니께 폐 끼칠까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내가 보고 싶을 뿐이야. 어머니. 민재야, 제발.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할머니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고민이 느껴졌으니까요. 알았다. 기다릴게.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마. 네,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어요. 눈이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고맙다, 누나. 내가 아니었으면 민재 목소리도 못 들었을 거야. 할머니는 눈이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들이 올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요. 옥순아, 오랜만이네. 어머, 순자야. 잘 지냈어? 응, 나야 뭐. 너는? 나도 그럭저럭. 근데 너희 아들 민재 요즘 어떻게 지내?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걔는 도시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 잘 되고 있나? 응, 잘 되고 있어.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아들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에 앉았습니다. 눈이가 다가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누나, 민재가 언제쯤 올까? 눈이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하찼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송옥순 할머니가 새해 첫날 눈 속에서 만난 하얀 개눈이. 그 만남이 15년 만에 아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눈이가 가져온 사진, 열쇠, 그리고 편지를 통해 할머니는 아들이 왜 떠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민재는 어머니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눈이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1월 20일, 아들과 통화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아침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자 누니가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어요. 이번엔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에는 낡은 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5만 원이었어요. 이건 또 뭐야? 할머니는 누니를 바라봤습니다. 누니는 다시 어딘가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누니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니는 이번에도 산길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은 끝에 누니는 작은 사당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그 사당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는 산신당이잖아. 이 사당은 마을 사람들이 예전에 산신께 기도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누니는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들어갔어요. 사당 안은 어두웠지만 햇빛이 조금 들어와 안이 보였습니다. 사당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니는 그 상자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저는 오늘도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어머니께 보낼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어머니, 저는 빚을 다 갚으면 꼭 돌아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이 돈은 제가 모은 돈입니다.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지만 직접 드릴 용기가 없어서 이곳에 두고 갑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민재 올림.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곳에 왔었다는 뜻이었어요. 언제였을까요? 할머니 몰래.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민재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왔었구나. 할머니는 사당을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내 편지 또 봤다. 산신당에 둔 편지. 민재는 놀란 듯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어떡해. 민재야, 넌 언제 여기 왔었니? 저는 작년에 한 번 갔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집엔 못 갔어요. 왜? 부끄러웠어요.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요.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빈손으로 와도 괜찮아.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뿐이야. 어머니. 민재야, 제발 와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민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갈게요. 언제? 한 달 안에요. 약속드릴게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다.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누니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누나, 민재가 한 달 안에 온대. 누니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누니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기다릴 수 있어. 2월 10일. 민재와의 약속일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집을 청소하고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했어요. 누니도 할머니의 들뜬 분위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제법 자라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새끼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너희들도 민재 삼촌 만나게 되겠구나. 그런데 약속일 하루 전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일이 생겨서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처리해야 해요. 할머니는 실망감을 숨기려 애썼어요. 그래, 그럼 언제 올 수 있어? 일주일 뒤면 될 것 같아요. 알았다.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눈이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누나, 민재가 또 밀었어. 눈이는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는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이가 할머니 옆에 누워 함께 있어줬어요. 누나, 민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눈이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하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직접 도시로 가서 아들을 찾아보기로. 할머니는 마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일한다던 회사를 찾아갔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15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저기요, 송민재 씨 여기서 일하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송민재 씨는 작년에 퇴사하셨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퇴사요? 언제요? 작년 11월이요. 할머니는 멍해졌어요. 그럼 민재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건물을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막막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혹시 송민재 어머니신가요? 할머니는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민재 씨 동료였어요. 제 이름은 강우진이에요. 아, 그래요. 혹시 민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 왜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빚 갚느라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진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은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진은 할머니를 병실로 안내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송민재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그래, 엄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약속 못 지켜서. 괜찮아. 이제 왔잖아.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꼭 쥐었어요. 15년 만에 만진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재 곁에 앉았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민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무슨 말이니? 내가 아픈데 엄마가 걱정할 일이지. 저는 어머니께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아니다. 넌 좋은 아들이야. 아니에요. 저는 빚도 못 갚고 어머니께 효도도 못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엄마를 지키려고 떠난 거 다 알아. 그게 얼마나 큰 효도인데.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는 민재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잖아. 민재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한참 후 민재가 진정되자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민재야, 이제 집에 가자. 엄마랑 같이 살자.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빚은 엄마랑 같이 갚으면 돼.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하지만, 민재야. 할머니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보고 싶었어. 돈도 좋고 빚도 중요하지만 엄마한텐 내가 제일 중요해. 민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만 혼자 힘들어하지 마. 엄마랑 같이 가자.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할머니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퇴원했습니다. 할머니와 민재는 함께 마을로 돌아왔어요. 민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눈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개예요? 아, 이 애는 눈이야. 새해 첫날 산에서 만났어. 민재는 눈이를 쓰다듬었어요. 눈이는 꼬리를 흔들며 민재를 반겼습니다. 신기하네요. 저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게. 그러게. 이 애가 참 영특해. 민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는 새끼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있어요? 응. 10마리야. 민재는 새끼들을 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민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15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아직 몸이 안 좋잖아. 앉아 있어.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민재는 할머니를 도와 밥상을 차렸어요. 할머니는 민재의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할머니는 민재에게 물었어요. 민재야, 넌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떠난 후에 도시에서 여러 일을 했어요. 공사장도 다니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빚을 갚으려고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하지만 어머니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재야, 미안하다.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도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집에 왔으니까요.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이제 같이 살자.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옛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재 방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재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눈이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이를 쓰다듬었어요. 누나,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민재를 못 찾았을 거야. 눈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월 20일, 민재가 집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몸도 많이 회복되었고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점점 밝아졌어요. 눈이와 새끼들도 민재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민재는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일을 시작해 볼까 해요. 무슨 일? 마을에서 농사일도 하고 관광객들 상대로 민박도 해볼까 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래, 괜찮겠니?
네. 이제 도시는 지겨워요. 여기서 어머니랑 함께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기뻤어요. 그럼 정말 좋지.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민재는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부터 민재는 집을 조금씩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부분들을 고치고 민박을 위한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눈이는 민재를 따라다니며 곁을 지켰어요. 새끼들도 민재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제법 새롭게 변했어요. 민재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민재에게 물었어요. 민재야, 빚은 어떻게 할 거니? 천천히 갚을 거예요. 여기서 일하면서요. 혼자 갚으려고 하지 마. 엄마도 도울게. 어머니는 그냥 건강하게 계세요. 그게 저한텐 제일 큰 도움이에요. 할머니는 민재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민재는 함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눈이와 새끼들도 함께였죠. 어머니, 저 새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다 키울 순 없으니 분양을 보내야 할 것 같아. 그럼 한 마리는 우리가 키워요. 그래. 네. 눈이도 외로울 테니까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민재는 새끼들을 하나씩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이해로 할게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래? 봄이요. 봄에 태어났으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봄이 좋은 이름이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민재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와 봄이도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15년 동안 많이 돌아왔네요. 그래도 돌아왔잖아. 그게 중요해. 네.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눈이는 할머니와 민재 사이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봄이는 눈이 옆에 붙어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새해 첫날 산에서 만난 하얀 개. 그 개가 가져온 기적. 만약 눈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민재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눈이는 할머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아들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할머니는 눈이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누나.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기적이야. 눈이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재도 눈이를 쓰다듬었어요. 그러게요. 이 애가 없었으면 저도 여기 못 왔을 거예요. 할머니와 민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별은 더 많이 떠올랐고 봄바람은 따뜻하게 불었어요.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눈이와 봄이와 함께.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송옥순 할머니가 새해 첫날 눈 덮인 산속에서 만난 하얀 개 눈이. 그 만남이 15년 동안 단절되었던 모자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한 만남인 줄만 알았던 눈이가 사실은 할머니와 아들을 연결해주는 운명적인 존재였던 거죠. 눈이가 가져온 사진, 열쇠, 편지들. 그 모든 게 할머니에게 아들의 진심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들 민재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족이란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할 때도 있고, 혼자 힘들어할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우리 곁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눈이가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작은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